최근 공개된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다국적 6인조 걸그룹이 팬사인회 자리에서 팬들에게 큰절로 새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 국적의 한 멤버가 절 대신 한 손으로 다른 손을 감싸는 중국식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돈을 벌고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 팬들은 이 멤버의 다른 문화를 감싸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새해 인사로 큰절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주는 한국인과는 달리 현재 중국에서는 이 사진이 웨이보를 통해 급속도로 널리 퍼지더니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 절을 한다 등의 선을 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 부모는 자식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엄마 나라 중국한테 까불지 마라, 큰절은 식민지 문화의 전통이다, 식민지 노예는 모두 무릎을 꿇는다 등의 게시물을 올렸고, 이 게시물들 대부분은 수천에서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소수 중국인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렇게 한국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 걸그룹의 기획사가 바로 중국의 위에화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기획사는 지난해 이 걸그룹이 8월 한국군 위문 공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이가 없죠.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에 본사를 둔 위에화는 한국 자회사가 진행한 공연이 일으킨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도발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0조 달러, 코로나19의 시발점이 됐던 중국이 미국에서만 받은 청구서가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1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이 미국에 큰 피해를 줬다면서 이에 대한 보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국장은 이날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청구서가 나와야 한다면서 이는 그들을 벌 주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수개월 동안 이를 은폐, 전 세계 확산을 조장했고 그 이후에는 의료용 보호 장비를 사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중국은 세계에서 엄청난 피해를 줬고 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 책정해야 했던 비용은 10조 달러에 가깝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주요 7개국 G7이 중국을 상대로 6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호주도 58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금액을 합산하면 중국은 한순간에 국가 파산이라는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은 최근 한국이 중국 내 코로나 확산의 근원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중국 정부는 한국인들은 비행기를 타기 전 코로나 검사를 무려 3번이나 해야 하며, 중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 2일 이내 PCR 검사와 항체 검사, 그리고 이와 별도로 출국 7일 전에도 PCR 검사를 받고 매일 건강 상태를 기록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중국 국내 최신 요구에 따라 입국 요건을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항공당국은 인천과 중국 선양을 오가는 대한항공편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자 이에 대한 제재로 인천 선양 노선 운항을 2주간 중지하고 이달 4일부터 대한항공이 운항해온 인천 텐진 노선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여러 중국 관영 매체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의식해 조용히 넘길 일들을 온 동네방네 큰 소리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죠. 충격적인 점은 중국 정부가 일본인들에게는 한국보다 훨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빠른 속도로 호전되며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까지 안정된 한국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 그동안 숨겨왔던 확진자 통계가 터져 나오며 일일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돌파한 일본. 누가 봐도 당연히 한국인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일본인들에게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중국은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미국에 외교적으로 완전히 버림을 받으면서 중국과 일본의 심상치 않은 밀월 관계가 감지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과 손을 잡고 한국에 도발을 걸어오는 중국을 향해 한국이 제대로 된 반격을 날리자 중국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중국의 심장과도 같은 1대1로를 한순간에 박살내버리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1대1로라는 명목으로 아프리카 국가를 시작으로 남아시아까지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그 나라의 통치권을 통째로 빼앗아오는 방식으로 현지인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남아시아에서 중국 1대1로 피해국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스리랑카인데요. 현재 스리랑카가 중국에 상환해야 할 채무는 스리랑카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도 총 33억 8천만 달러, 약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의 주요 협력국인 스리랑카의 항구와 공항건설, 도로망 확장 등의 차관을 제공했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고는 16억 달러, 1조 9천억 원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45억 달러, 5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결국 중국은 스리랑카에서 공항과 철도,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스리랑카 국민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소유권을 향후 수십 년간 독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지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중국 때문에 절망에 빠진 스리랑카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최근 한국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가미니 라크샤만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 스리랑카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한국이 투자를 늘려갈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스리랑카와 한국의 협력 관계를 전 세계 언론들이 조명하며 심상치 않게 다루고 있는 것은 스리랑카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의 롤모델이라며 1970년대 극빈국이었던 한국이 현재 전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성장 동력에 대해 배우고 한국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재단과 기업들이 스리랑카에서 농업부터 공업, 서비스업까지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 대가로 한국은 스리랑카에서 엄청난 경제성장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스리랑카에는 돌로마이트와 장석, 볼클레이부터 보석류, 흑연 등 다양한 산업용 자원이 매장돼 있고 특히 보석류는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예상도 못한 산업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기회를 잡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이 같은 상황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 1대1로의 덫에 빠진 빚더미에 앉은 국가들에 대해 전세계 언론들이 집중 보도하는 가운데 현재 온 관심이 스리랑카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리랑카의 문제를 한국이 단번에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고 이번 사례가 중국 1대1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모두 한국과 손을 잡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중국이 공들여온 1대1로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 다른 국가들과의 상생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은 그야말로 초대박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